처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1990년 최태민 씨의 첫 언론 인터뷰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최태민 씨의 목소리를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는 박근혜 이사장의 자문 역할에 그쳤어요. 박 이사장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차 경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77년에 작성된 수사 기록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분이셨소? 그분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상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새로운 내용을 저는 좀 새롭게 접한 내용이 많아서 민정수 원장님. 예. 그러니까 자문 역할이고 두 사람 저 옛날 사진인데 저 두 사람 사이도 존댓말을 썼다. 피차 경어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최태민 씨의 주장만 보면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는데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알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인정을 서로 하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사무적인 공식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어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영태 씨는 뭐 최순실 씨하고 반말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라기보다는 아주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아주 또 아니면 사무적인 관계로 서로 이제 경어를 썼다. 그리고 훨씬 더 나이가 어린데도 큰 역으로서 대우를 해가지고 쭉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 온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최태민 씨가 1990년이면은 이제 저분이 나이를 하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모르죠. 그게 1912년생이면 이게 78살로 70대 후반이지만요. 18년생으로 계산을 하면은 70 초반이기 때문에 왕성하실 때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좀 사실과 다른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의혹은 남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중후반쯤에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은데 담당 취재기자는 굉장히 목소리가 건강하고 꼿꼿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70년대에 친국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때는 한 5, 60대인데도 그때도 굉장히 젊어 보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 사실은 그때도 최 목사 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소문에 많이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최면술 관련해가지고도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최면술로 하도 유명해서 유 여사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최면술 시연을 좀 시켰더니 그땐 최면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이거 뭐 들은 얘기인가요? 저 들은 얘기예요. 유 여사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영애들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왜 둘째 딸인 박근영 씨 남편이 사실은 유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만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본 적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왔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현몽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최태민 목사도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박근혜 영예께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77년에 친국할 때를 포함하여 그 당시에 많이 돌아간 얘기는 최태민 씨가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갖고 친국할 때 보고서에 보면 제가 사실은 그걸 좀 읽었었는데 내용이 너무 원색적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50대, 60대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의 이름하고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기술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비롭지만 이름도 바꾸고 사기 성향이 짙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젊어 보인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그러면 26년 전 인터뷰 음성 대역으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태민 씨는 유경수 여사와의 관련한 소문에 대해서도 본인은 한 번도 유 여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90년 인터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975년 초였을게요. 유 여사가 돌아가신 뒤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는 보냈소. 유 여사 현몽이라거나 정식으로 접견 신청하는 내용 따윈 쓰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시오. 현몽 같은 말이 대학 교육을 받은 박 이사장에게 먹혀들 것 같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
유교사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허허, 내 참. 어떻게 하는 게 최면술인지 모릅니다. 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 예. 현몽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적은 있는데 현명으로 대통령 꾀인 적, 영예를 꾀인 적은 없고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최면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면술도 없고 현몽도 없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최태민 씨가 대전 거기에서 이렇게 뭐 영세교라는 걸 만들어서 뭐 포교 비슷한 것을 할 때도 그 무당들이 그 최면술에 걸려갖고 최태민 씨를 큰 무당으로 해갖고 그 앞에서 벌벌벌 기더라. 여러 사람들이 그 증언을 했는데 자기는 최면술도 안 썼고 또 지금까지는 그 편지를 통해서 유경수 여사의 현몽이 있어가지고 내가 유경수 여사로부터 박근혜 영예, 당시 영예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런 현몽도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최태민 씨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1990년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 사람이 이름도 7번 바꾸고 부인도 5명인가 6명 아닙니까? 5인지 6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카멜론 같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처신과 뭐 말을 바꿔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영예의 그 어린 마음 또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이용해서 그 현몽이네 뭐네 해갖고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뭐 구국봉사단이다 뭐 새마을봉사단이다 뭐 한마을봉사단 뭐 이런 걸 만들어갖고 결국은 자기 이속 챙기겠다는 그런 것밖에 지금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1990년대 초반에 모 언론사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자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기사화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박근혜 영예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은 없었다. 박근혜 영예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전모 목사라는 분이 1993년에 최태민 목사를 만났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유교사의 빙의가 돼가지고 유교사의 목소리와 그 이야기를 박근혜 당시 영예한테 그대로 전했더니 너무 그 놀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러한 그 증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태민 목사의 조카라는 분이 유경재단에서 잠깐 일했던 그 경력이 있던 그분도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재수 씨죠. 최태민 씨가 그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체면을 걸어가지고선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전부 그 최면술에는 실체가 조금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원자경이라는 대무당으로 모든 그 밑에 무당들을 전부 놀라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우리 그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읽고 꿰뚫고 또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네가 그 최태민이라는 그 사람한테 홀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늠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1912년생이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하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요번에 발견했던 우리 채널에서 발견했던 묘비에 18년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맞겠습니까? 가족들이 호적을 모르겠습니까? 가족들이 보는 18년생이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속일 사람이 다 속이는 거예요. 이름 속이고 나이를 어떻게 왜 속이냐면 좀 들어 보이는 게 유리하거든요, 생활하기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90년대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얘기했지 다 진실되게 얘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977년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친국을 할 때도 그때 중앙정부에서 그 조사를 해갖고 보고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도 보면은 최태민은 영혼 합일법 일종의 최면술 등 사이비 종교 행각으로 전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박근혜에게 유경수 현몽이 유교사 현몽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올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진국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최면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제 때 고등계 뭐 순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도 그 최면술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최태민 씨와 유경수 여사에 관한 얘기는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조순재 씨의 녹취록 일부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박 대통령이 최태민 씨에게 최면 치료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그때 사춘기였던 모양이죠. 예.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걱정을 털어놓으니까 누가 요새 최면술이 유행인데 그거면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처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네. 이영선 원장. 예. 저런 얘기도 있는데 박 대통령이 최태민 씨의 구명 호소를 위해 전두환 정권에 눈물로 호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 지내신 분이 나중에 이제 5공항 왔을 적에 이제 그 선우희 비서관하고 또 다른 비서관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두환 장군에게 전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얘기 한 걸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때는 안 계시죠. 이미 11.6 때 사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내신 분이 전두환 장군에게 전 장군, 최태민이 이렇게 우리 큰형애를 가까이서 이렇게 하니까는 좀 멀리 보내시오. 하니까 그때 5공화국 세력의 그 핵심 실세인 허화평 씨랑 이렇게 몇 명이 해가지고 이 전두환 장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최태민 씨를 전방부대. 아니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 그 근령 지만 씨가 편지를 보낸 거 아닌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런데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다음 훨씬 일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김재규의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에 준해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기 직전에 들어섰을 때 힘을 잡고 있을 때 바로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50 초기죠. 근데 그래서 당시 강신옥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빠라고 부른 거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당동으로 이제 전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유물도 많고 하니까는 그 경남건설의 그 신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성북동에다 집을 크게 지어줘서 지하실을 크게 줬다는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해줬다는 설이 있고 예. 또 한 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모질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전두환 정 장군을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50 세력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사 왔을 적에 전두환 장군이 신당동 자택에서 박근영 두 자매에게 굉장히 함부로 대했다.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를 모셨던 그분들이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다는 얘기였죠. 근데 함부로 했다는 내용이요. 좀 방송하기가 부적절합니다. 예. 약간 어지러워서 저희가 진짜 좀 고언인 아닌 예언 얘기를 하려면 묘심화 스님이라고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화면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고 이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많이 봤던 이제 스님입니다. 근데 금년 8월 9월부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무척 힘든 일일 것이라고 대통령 주변을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정의겸 의원님. 저 얘기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니 또 전달이 돼도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이러한 그 신비로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관심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지나고 보니까 또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분이. 그렇기는 하고 또 심지어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이정현 대표가 12월 22일에 그만둔다 그랬었나요? 왜 그런 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다 이런 걸 보고 동짓날 지나서 그만두려고 그랬다는 설까지 지금 세간에 얼마요? 정말 뭐 나오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그런 측근 비리에 대해서 민원 청탁 해결사 같이 하지 않고 정말 그 본인이 생각하는 또는 본인이 그렇게 주창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으면 굳이 묘심화 스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빙성을 두는 거는 글쎄 제가 그러기에는 알겠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료 쪽에서 일부 좀 제가 읽어봤는데 묘수마 스님이 또 재밌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근혜 대통령 올 적에 정윤회 씨하고 안봉근 두 사람이 왔답니다. 예. 그때는 최순실 씨는 전혀 안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묘시마 스님이 보기에는 정말 뭔가 기가 맑고 보여서 대통령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 예언도 했대요. 근데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정말 거짓말같이 뚝 발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최태민 씨 묘시마 스님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미스터리가 많이 안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가 공교롭게도 유경수 여사의 숙모제였습니다. 어제 화면 현장 만나보시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값을 받는 거고 그거는 법적에서 하는 거고. 아니 잘못했으면은 법대로 하면 되지 와 이러는데. 여기는 박근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자리가 아니라고. 신경 끄고 일시 열심히 하시라고. 네, 고 박사님 최근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때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유경수 여사 숙모제는 매년 이렇게 1년에 2번 오는 모양이에요. 8.15 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기일이잖아요. 네, 기일과 이제 이렇게 11월 29일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옥천군이 주도해서, 그게 그 문화원에서 주도해서 옥천군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예. 또 그래서 늘 성황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뭐 친박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사실 뭐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에 좀 폄하한다든가 좀 듣기 거부간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국모 대명사랄까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4,500석 되는 그 강당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성황을 이루면서 이렇게 숙모제를 지냈는데 엊그저께 그 숙모제는 뭐 한 100여 명도 안 오고 또 지역 기관장이라든가 과거에는 뭐 현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기관장들도 참석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쓸쓸한 데다가 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본 대로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폄하까지 말하자면 최근에 하야 퇴진을 요구하는 그 지역에 뭐 제야 인사 또 시민 사회 단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까지 하면서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생 기념 행사에도 이러한 뭐 좀 어수선함이 보였었는데 어쨌든 권력 무상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